키케로 로마 최후의 지성 시대의 몰락을 기록하다. 한때 모든 길이 통한다고 여겨졌던 제국 로마.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의 길을 걸을 때 한 남자는 오직 말과 글의 힘으로 시대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검투사의 칼 대신 웅변가의 혀를, 군단의 깃발 대신 철학자의 펜을 들고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지성인이자 동시에 로마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과연 그는 무너지는 공화정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 로마 아르피눔에서 태어난 변호사이자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그의 대표 업적은 혼란의 시대의 탁월한 웅변과 저술 활동으로 로마 공화정의 가치를 수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라틴어 산문 문체를 완성하여 후대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키케로는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뜻하는 노부스 호모였고,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출세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법률, 웅변, 철학, 문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웅변에 대한 그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웅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스로 건너가 수년간 유학을 하면서 목소리와 발성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최고 권력층에 진입하려 했던 그의 열정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기원전 63년 카틸리나의 음모를 분쇄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는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카틸리나의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원로원에서 강력한 웅변을 통해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원로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카틸리나를 반역자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키케로는 국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고 로마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지나치게 자랑했고 이로 인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같은 실력자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키케로의 대표 업적은 정치와 법률, 철학을 넘나드는 그의 탁월한 웅변과 저술 활동입니다. 그는 웅변가로서 로마의 법정에서 수많은 명연설을 남겼고 연설의 대가로 불리며 로마 웅변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국가론, 의무론 등 수많은 저작을 남겨 로마 공화정의 이상과 정치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키케로가 완성한 라틴어 산문 문체는 훗날 서양 문명의 표준이 되었고 그의 저서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지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키케로는 때때로 변덕스럽고 오만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로마의 구원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이었습니다. 딸 툴리아를 끔찍이 아꼈으며 툴리아가 사망했을 때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한동안 아무런 저술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망명과 복귀를 반복하며 생존을 위한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상적인 철학자와 현실적인 정치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케로의 삶은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습니다. 카이사르 사후 그는 공화정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안토니우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오른손이 잘려 원로원 앞에 전시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지키려 했던 공화정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키케로는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웅변은 설득과 논리의 교과서로 남아있고 그의 철학은 정의로운 국가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말과 글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 그의 웅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